어두운 밤거리, 백수정은 반주연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가고 있었다. 완벽한 수트 차림의 본부장이 으슥한 골목길로 들어서는 모습이 수상했다. 그가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다. 간판도 없는 이 건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백수정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반주연은 주위를 한번 둘러본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백수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그를 따라갔다. 계단을 올라가자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반주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평소에 차갑고 엄격한 어조가 아닌 16년 전 그 시절의 흑염룡을 떠올리게 하는 열정적인 목소리였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백수정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반주연은 상의를 벗은 채 등에 새겨진 거대한 용문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팔에는 과거 흑염룡 시절 즐겨 착용하던 것과 같은 체인이 감겨 있었다. 백수정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다음 날 아침, 용성백화점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백수정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반주연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고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반주연은 평소처럼 냉철하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 백수정은 그를 쳐다볼 때마다 어젯밤 본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반주연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 백수정은 용기를 내어 반주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어젯밤 본 것에 대해 물었다. 반주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회피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동요가 느껴졌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백수정은 반주연을 관찰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자세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목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체인 팔찌였다. 백수정은 그것이 어젯밤 보았던 체인의 일부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오후 업무 중 백수정은 우연히 반주연의 과거 사진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 대학 시절 그의 모습이었다. 놀랍게도 그 시절의 그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다. 검은 옷의 체인으로 온몸을 감싼 모습이 흑염룡 그 자체였다. 백수정은 이 사진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갑자기 반주연이 나타났다. 그는 백수정의 모니터를 보자마자 표정이 변했다. 즉시 파일을 닫으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는 없던 감정이 실려 있었다.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듯한 목소리였다. 백수정은 그의 반응에서 자신이 본 것이 사실이었음을 확신했다. 사무실이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가 반주연의 대학 시절 사진을 회사 메신저로 공유한 것이었다. 직원들은 놀라움과 즐거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사진을 보았다. 반주연은 즉시 보안팀에 연락해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유포자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백수정은 반주연의 당황한 모습을 지켜보았다. 완벽주의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과거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사무실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백수정은 그의 뒤를 따라갔다. 옥상에서 그를 발견했다. 반주연은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백수정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섰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도시의 소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백수정은 문득 16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갑자기 반주연이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중간에 끊겼다. 비서가 긴급한 보고가 있다며 그를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반주연은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가 자리를 떠났다. 저녁이 되자 사무실은 조용해졌다. 백수정은 자신의 자리에서 반주연의 빈 사무실을 바라보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까의 사진이 출력되어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진을 집어들었을 때 그 뒤에 숨겨진 메모를 발견했다. 메모에는 반주연의 일정이 적혀 있었다. 그 중에는 용문신 수정,
오후 8시라는 내용이 있었다. 백수정은 순간 가슴이 떨렸다. 어젯밤 본 그의 등의 문신이 떠올랐다. 그녀는 결심했다. 오늘도 그를 미행하기로. 밤이 깊어가는 사무실. 반주연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체인 하나를 꺼내들었다. 16년 전 그날 착용했던 것이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반주연은 체인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백수정은 건물 밖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16년 전 자신이 차갑게 대했던 흑염룡, 그리고 지금 완벽한 가면 속에 숨어 있는 그의 진짜 모습. 그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서하진의 주점 달빛술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백수정은 소주잔을 비우며 어젯밤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반주연의 숨겨진 모습, 등에 새겨진 용문신, 그리고 체인 팔찌까지. 서하진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김신원이 주점에 들어왔다. 그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수트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다. 서하진은 그를 보자 살짝 긴장한 듯했다. 김신원은 카운터에 앉아 평소처럼 위스키를 주문했다. 백수정은 김신원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의 말투나 행동이 어딘가 반주연과 비슷했다. 특히 위스키 잔을 다루는 방식이 똑같았다. 마치 오랫동안 같은 환경에서 지낸 사람들처럼.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한 백수정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낯선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16년 전 판타지아 온라인의 스크린샷이 들어있었다. 흑염룡과 산딸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뒤에는 기억하시나요?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반주연이 회의실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의 걸음이 평소와 달리 약간 불안정해 보였다. 백수정은 그가 어젯밤 자신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했다. 하지만 반주연은 평소처럼 차갑게 인사를 건넸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 반주연은 백수정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백수정도 어젯밤 본 것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오후 회의에서 김신원이 깜짝 등장했다. 그는 용성백화점의 새로운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고 했다. 반주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백수정은 그들의 미묘한 신경전을 지켜보았다. 회의가 끝난 후 김신원은 백수정에게 다가왔다. 그는 16년 전 판타지아 온라인에 대해 물었다. 그의 질문은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백수정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때 반주연이 나타나 김신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서하진의 주점에서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김신원은 오지 않았고 대신 반주연이 찾아왔다. 그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서하진은 그를 힐끗거리며 백수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백수정이 주점에 도착했을 때 반주연은 이미 몇 잔을 비운 듯했다. 그의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평소의 차가운 표정도 없었다. 백수정은 조심스럽게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반주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16년 전 제가 너무 유치했죠? 반주연의 목소리에는 쓴웃음이 묻어 있었다. 백수정은 그의 말에 놀랐다. 그가 먼저 과거를 꺼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반주연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판타지아 온라인에서의 만남, 그리고 그날의 약속까지. 밤이 깊어갈수록 반주연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는 체인과 용문신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모두 자신의 중 두병 시절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했다. 백수정은 그의 진솔한 고백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서하진은 두 사람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문득 김신원이 보고 싶어졌다. 그는 오늘따라 연락이 없었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 주점을 찾았을 텐데
서아진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밤늦게 백수정은 반주연의 부축을 받으며 택시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반주연은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다. 평소의 차가운 본부장이 아닌 16년 전 그 소년의 모습 그대로였다. 집 앞에 도착해서야 백수정은 반주연의 손목에 감긴 체인 팔찌를 발견했다. 그것은 16년 전 그날 착용했던 것과 똑같았다. 반주연은 그녀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살짝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빴다. 하지만 백수정과 반주연 사이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마치 16년의 시간이 녹아내리듯 두 사람 사이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김신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옛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3명의 소년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분명 반주연이었다. 김신호는 사진을 서랍 속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이 조용해질 무렵 백수정은 반주연의 사무실 앞에서 망설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어제의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다만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노크를 했다.